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수산물의 이야기를 꿰뚫어보는 시간, 수산수다2 진행을 맡은 이승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영화 자선오버에 등장하는 다양한 수산물 중에서도 홍어라는 친구를 좀 자세히 알아봤었죠. 오늘도 영화만큼이나 강렬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파헤쳐볼 영화는 뭔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영화는 대한민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이고요. 해외 영화 팬들에게도 강렬한 충격을 선사했던 영화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수산수다2에서 파헤쳐볼 작품은 올드보이입니다. 이 올드보이라는 제목을 듣자마자 오늘 수산물 이거겠구나 감 잡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외 영화 팬분들에게는 정말 강렬하고도 잔인한 장면을 선사했던 어떤 순간이 있어요.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오대수라는 캐릭터가 15년간의 감금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이것을 산채로 씹어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늘 올드보이와 함께 파헤쳐볼 수산물은 낙지입니다. 영화 올드보이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 제목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대수가 낙지를 산채로 먹는 장면을 떠올리죠. 이 장면은 그냥 유명한 게 아닌데요. 영화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와 인물의 심리를 한 번에 관통하면서 영화적 장치로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일단 이 낙지라는 살아있는 생물을 산채로 먹는 오대수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갇혀있던 시간을 지나 자신의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한 인간의 몸부림을 느낄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대수가 이 낙지를 먹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점차 폭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좀 더 본능적으로 복수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낙지를 먹은 후에 오대수가 우리에게 조금 더 폭력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정말 복수에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낙지를 먹는 장면은 앞으로 다가올 잔혹한 사건들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낙지 장면은 우리가 농담으로 먹방이다 말을 하지만 영화의 핵심 주제와 인물의 심리를 응축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영화 속 낙지 얘기고요. 과연 영화 밖으로 오면 낙지라는 수산물 얼마나 매력적인지 살펴볼까요? 사실 거듭해서 올드보이를 말하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산낙지 먹방 장면을 강렬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일까요? 정말 많이들 이 오대수의 낙지 먹방을 따라 하셨거든요.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낙지의 미끈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이게 기도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 이 낙지의 빨판이 기도에 붙을 경우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빨판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살펴볼까요? 빨판은 생물이나 물체에 붙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요. 당연히 낙지가 어디 붙고 싶을 때 이 기관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럼 이 빨판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빨판의 흡착 원리에는 기압 차이가 있습니다. 기압 차이가 커질수록 빨판의 힘이 커지는 거죠. 낙지가 어디 붙고 싶다 할 때 빨판을 대고 자기 힘을 주면 빨판 안쪽에서는 기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바깥에 상대적으로 큰 기압으로 인해서 빨판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낙지를 산 상태로 드실 예정이라고 하면은 다 자란 낙지보다는 조금 어린 낙지, 그러니까 세발 낙지를 드시거나요. 아니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참기름이나 소금에 버무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잠깐만. 이 낙지 얘기하니까 낙지랑 문어랑 비슷하지 않나?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낙지와 문어 둘 다 머리, 다리 달린 두 종류고요. 또 8개의 다리가 있다는 특성이 있고요. 동시에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은근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둘은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외형부터 사는 지역까지 굉장히 다릅니다.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단 외형부터 볼까요? 문어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가느다란 잔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붉은 빛을 띠는 갈색이 기본이에요. 익히 알려진 대로 문어는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자기 몸 색깔을 바꾸기도 하죠. 이에 반해 낙지는 전체적으로 매끈매끈한 몸을 갖고 있고요. 색깔도 바다 모래 같은 색깔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크기도 달라요. 문어 같은 경우에는 한 3m 정도까지 성장을 크게 하는 반면 낙지는 대체적으로 70cm 정도까지밖에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도 다른데요. 문어 같은 경우에는 연안이나 심해까지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낙지는 수심 100m 내외 해안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때요?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낙지와 문어 굉장히 다르죠? 이제 여러분도 절대 이 두 친구를 헷갈리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낙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낙지한테 심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무려 3개가 있습니다. 메인 펌프 역할을 하는 전신심장이란 친구가 낙지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 전신심장 옆에 아가미 심장이라고 하는 심장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전신심장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온 몸에 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옆에 붙어있는 아가미 심장 2개는 이미 한 바퀴 몸을 돌고 온 피를 다시 아가미로 넣어주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이에요. 듀얼 보조 펌프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 심장이 있다 보니까 이 전신 심장이 잠깐 멈춰도 생존할 수 있다 그래요. 엄청난 생존력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낙지의 수명은 길지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열심히 살다가 산란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짧고 굵게 그리고 강렬한 복수국을 했던 오대수의 삶처럼 이 낙지의 삶과 마지막 역시 굉장히 강렬하고 짧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력이 넘치는 낙지. 이 에너지 때문에 오대수가 이 수산물을 가장 먼저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옛말에 지쳐 쓰러진 소에게 낙지를 먹이면 기력을 회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체력 보충 아니면 운동 후에 먹기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낙지는 타우린 성분이 충분해서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있고요. 심지어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연과 마그네슘까지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비타민 B군도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촉진시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그럽니다.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낙지. 10월부터 3월까지가 이 낙지의 맛과 영양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하니까요. 피로 회복 혹은 체력이 좀 요즘 딸린다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 올드보이를 통해서 낙지라는 수산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좀 익숙한 동물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셨는데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외형부터 갖고 있는 기능, 영양분까지 굉장히 바다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냥 익숙한 식재료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안에 있는 건강의 가치까지 생각하면서 음미하시면 또 다른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 맛과 몸 잘 챙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수산수다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